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수상 내역과 관련된 심층 질문들의 지문 양상과 대답 양상을 알아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질문의 두 가지 핵심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요소는 매년 인적성 면접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골아프게 만드는 요소인 만큼, 또한 인적성 면접의 본질을 건드리는 주제인 만큼 분석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보고자 하니까 전체적인 면접의 흐름과 질문 양상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핵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적성 면접의 흐름, 즉 컨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평가에서 취합된 사전 정보에 최대한 의존하여 답변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평가에서 취합된 사전 정보의 활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면접평가 속에서 새로운 현장 정보, 즉 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듯 한데요.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전자의 컨셉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야의 관점이 강한 컨셉이고요. 후자의 컨셉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인데 면접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의 관점이 강한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점은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그리고 매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인적성 면접의 전체적인 컨셉이 사실은 표면적인 구분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출제되는 질문 양상의 비율이 면접의 전체 컨셉을 결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서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에 있는 내용만을 그대로 줄줄 읊어야 하는 질문들만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면접에서 지원자의 새로운 면모를 화끈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질문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양상으로 면접 답변을 준비하고 어떠한 컨셉으로 면접을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질문은 일방적으로 입학사정관, 면접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 출제되었을 때 사전 정보와 새로운 현장 정보 중 답변의 메인으로 삼아야 될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이후에 자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면접의 흐름에 적합한 양상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던지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사전 정보에 의존해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컨셉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전자의 컨셉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현장 정보에 의존해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컨셉 중 서류 이상의 가능성과 깊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후자의 컨셉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석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정보를 중심으로 서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면접 답변을 준비했어도 새로운 현장 정보가 중심이 되는 면접 질문들이 많이 출제될 수도, 혹은 새로운 현장 정보를 중심으로 서류 이상의 가능성과 깊이를 보이기 위해서 면접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전 정보 중심의 서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면접 질문들이 많이 출제될 수도 있는 것처럼 면접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이런 불확정성이 면접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특정 컨셉만을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는 두 컨셉을 기준 삼아서 예상 질문들을 명확히 분류한 다음에 각 컨셉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보다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면접 대비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인적성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석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접 질문의 두 가지 컨셉 중 사전 정보에 중심을 두고 답변할 수 있는 전자 컨셉의 메인이 되는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질문의 가장 큰 장점은 잘 답변할수록 지원자의 이미지가 보다 확고하게 잡힌다는 점입니다. 면접평가 속 질문에 대한 소재와 답변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서류 속 사전 정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러분이 언급한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역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추가되다 보면은 면접 분위기 전체도 스무스해질 뿐더러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컨셉 중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전자의 면접 컨셉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점은 분명 한 번쯤은 면접관이 새로운 현장 정보를 생성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수상 내역 조합에 제출한 수상 내역 이외에 별도로 의미 깊은 수상 내역은 없는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활동 이외에 별도로 의미 깊은 활동이 없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 언급한 진로 이외에도 생각해본 진로는 없는지 등이 바로 이러한 요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전 정보를 확실히 디벨롭 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나 기존의 사전 정보를 아예 벗어나서 새롭게 현장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저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의 사전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면모를 면접 대상자가 면접평가 속에서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새로운 현장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런 질문들에서조차 사전 정보를 벗어나지 않고 답변을 한다면 표현 그대로 얘는 진짜 서류랑 똑같네, 서류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네, 딱 기본값만을 충족하는 지원자구나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면접 질문의 두 가지 컨셉 중 후자 컨셉의 메인이 되는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즉각적으로 생성해서 답변해야 하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서류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지역적인 활동에 대한 질문, 또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 있는 활동에 대한 심층 질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석소장의 경험상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최초 합격군 학생, 혹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최초 합격군 학생이 이러한 질문들을 받는 빈도가 높았고요. 작년에는 면접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면접이 다시 생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최초 합격군 학생도 이러한 질문들을 받는 빈도가 꽤 높았으니까 새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이런 양상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압박 면접이라고 칭하고는 하는데요. 지역적이고도 깊이 있는 두 번째 양상의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가, 혹은 이 면접관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가와 같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석 소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정보 중심의 면접관도 알고 지원자도 아는 질문이 아니라 면접평가에서 실시간으로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 현장정보 중심의 면접관이 콕 짚는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서류에서 인상 깊거나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 등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이미 사전 정보들이 충분할 정도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양상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 현장 속에서 새롭게 생성해낸 현장 정보, 즉 여러분 대부분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이 면접 전반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나 하나의 방향성과는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단연간 경험한 학생들의 후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두 번째 컨셉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왜 나와와 같은 당혹스러움과 하나를 대답하면 둘을 묻고 둘을 대답하면 셋을 묻는 꼬리 질문 형태의 질문이 생성하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지엽적으로만 답변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질문 자체에 대한 응답을 위한 답변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사정관도 확실히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적성 면접 질문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석 소장은 면접에서의 컨셉을 1차 서류 평가를 통해서 취합된 사전 정보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생성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이 취합된 현장 정보가 결합되어 생겨나는 지원자에 대한 면접관들의 공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고유한 이미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합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전 정보와 현장 정보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전 정보 중심의 면접 분위기에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현장 정보를 생성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현장 정보를 마구 생성해내는 과정 속에서도 사전 정보의 흐름과 일치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항상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인적성 면접의 흐름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체적인 질문의 출제 양상이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 양상이 여러분의 인적성
자격증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